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여수시의 관광단지 개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산 지역에도 레저 복합단지를 짓기 위한 7천억 규모의 투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 무슬목 목장용지입니다. 매립된 이후 40년 동안 방치된 땅에는 갈대만 무성이 자랐습니다. 이곳에 2030년까지 7천억 원이 투입돼 해양 레저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근 전남도와 여수시, 모아그룹은 투자 협약을 맺고 200실 규모 5성급 호텔과 18홀 골프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버려졌던 땅에 개발 기회가 찾아오자 수십 년간 악취와 모기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반기고 나섰습니다. 방치해놓고 있다가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피해만 왔어요. 지금 현재는 갈대가 밭이 돼가지고 갈대 꽃이 날아와서 빨래 하나를 하지만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돌산은 이미 펜션과 카페에서 나온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관광시설까지 들어서면 가망만 일대 수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며 어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오폐수가 어디로 가고 골프장에 이런 약치는 거 그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바다 쪽으로 내라고 어민들에 대한 생존 보호 조건이 다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린 데에는 행정기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 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며 갈등이 더 번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입장이든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양면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이 정치권에서 이 부분들을 잘 봉합을 해서 서로에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전남도와 여수시는 투자 협약만으로 개발이 당장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며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고흥 거금도 적대봉 일대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참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조류 서식하는 상록 화렵수림 자생지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거금도 적대봉 일대 9.3제곱킬로미터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통해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3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성 세계 차 엑스포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차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차 문화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성군의 특산품 내원차를 임금께 바치기 위한 행렬이 이어집니다. 전하, 차의 명상지로 알려진 보성 차밭에서 채취한 내연차를 진상하옵니다. 보성차의 위엄을 알리는 뇌원차 진상의식을 시작으로 보성 세계차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지금부터 천년의 보성차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23 보성 세계 엑스포 개막을 선언합니다. 주요 행사장인 한국차 문화공원 일대에는 6개국의 세계차 전시관과 녹차 제품 만들기 등 차와 관련한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다른 나라의 차를 마시고 현지인들의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차 문화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맛이 너무 좋았어. 네. 우리나라 녹차하고는 다른 맛인데 엄청 부드럽고 그냥 물처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차 박물관에서는 우리 차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 차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이를 그대로 재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고 제가 약간 대유럽 쪽의 왕비 같이 된 것 같아서 새롭고 재밌습니다. 세계차 엑스포에선 차 품평대회와 차 예절 경연대회 등 15개 대회가 열려 차 문화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성 다향 대축제와 서편제 보성 소리축제 등 여러 지역 축제와 씨름과 마라톤 등 전국 단위 체육대회도 함께 열려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차나무 생육의 최적지로 전국 차 생산량의 37%를 차지하는 보성. 보성군은 엑스포가 세계차 교류의 장이 되고 보성차를 널리 알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보성 세계차 엑스포는 다음 달 7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 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산불은 특히 건조한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농산물을 수확한 뒤 남는 줄기와 뿌리 등 부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도 산불 위험이 크다 보니 지자체에서 나서서 파쇄를 돕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3일 한평에서 발생한 산불.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은 물론 임야 641헥타르가 불에 타 2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쓰레기 소각을 하던 불씨가 산으로 옮겨붙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 중 33%가 이처럼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졌습니다. 농촌 마을에 도착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들이 목재 파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 도로로 뻗어나온 나뭇가지들을 제거해달라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마을 이제 이렇게 산 밑에 있는 마을들은 뒤에 나무를 이제 그 보면 가지치기 숲 가꾸기를 해서라도 좀 비워주고 그러면 좋지요. 산불도 덜 위험하고. 산불이 났을 때 마을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인화물질 제거 작업. 베어낸 가지들은 태워 없애는 대신 잘게 파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봄철 산불 예방 기간 읍면을 돌며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주로 콩대와 깻대 등 수확을 마친 뒤 남은 영농 부산물들을 주민들이 소각하기 전 파쇄해 산불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전부 불을 지르다가 꼭 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불을 못 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찾아가서 보이면은 파쇄를 해버립니다. 파쇄물은 재활용해 퇴비로 사용하고 소각으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과 미세먼지 확산도 막는 효과까지. 봄철마다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파쇄기 운영 사업이 효과를 내면서 산림청도 파쇄기 무상 임대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